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23일 공화당 후보 두 번째 경선이 있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 선거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개표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53.4%, 헤일리가 45.5%의 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두 후보 간 한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보도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프라이머리 선거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오전 중에 들어왔던 속보였습니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 좀 전해졌는데요. 방산주 흐름 보자면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스페코는 여전히 8% 정도 급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빅텍은 1.14% 하락하면서 강보합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한일 단조는 한 2%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수 상황은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0.31% 정도 하락을 하면서 2,47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1% 정도 하락하면서 8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응 전략 세우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먼저 전반적인 흐름 보면 여전히 하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좀 크게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약간 지역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약간 붉어져서 오늘 빠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바닥 다지기에서 추세 하락은 아니고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유리성이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 좀 들어보면은 전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2단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이 약간 이제 심화된 오버슈팅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되고 기술적 반등의 중심 자리가 저항으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약간 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오늘도 장중에 이제 크게는 밀렸지만은 물론 코스닥보다는 적게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장중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미국 시장은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 투자 지표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4분기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좀 전개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이 약간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런 횡보의 흐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한 조정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지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지나친 어떤 상승 또는 지나친 하락에 대한 기대보다는 계속해서 이격 조정의 흐름들이 현재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당분간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 며칠간
제가 13일 바닥 이후에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어떤 지수의 또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종목별 또 순환매로 뭐 이제 충실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한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기보다는 바닥을 좀 다지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굵직한 지표 발표를 지금 앞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지만 이걸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을 좀 찾아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미리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은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진엔텍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인데요. 개장 20초 만에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는 땄다블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이시티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웹툰 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며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좀 들었고요. 조이시티는 신작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스터블루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정부의 웹툰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관련주로서 주목받았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미스터블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미스터블루 꼽아주셨습니다. 정부의 발표 덕분에 오랜만에 웹툰 콘텐츠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언급된 종목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웹툰 외에도 사업 다각화에 했던 성공하는 모습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웹툰 외에도 웹소설 뿐만 아니라 현재 게임 쪽으로도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 못지않게 이제 현재 웹소설도 그 흐름들도 상당히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진출을 좀 해주면서 웹소설 전문 업체 데이지엔터 그다음에 영상 출판 미디어의 어떤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웹툰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 그다음에 게임 캐릭터를 잡아서 이제 게임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런 수직 계열화를 이제 미스터블루에서는 좀 하고 있고 또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웹소설도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미스터블루가 좀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군 중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제 조정을 보이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접근할 어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웹툰 외에도 웹소설이란 트렌드가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일찌감치 이제 웹툰처럼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에 기나긴 하락이 있었죠. 5,000원짜리가 5,000원의 가격대가 거의 한 1,500원 정도 되시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진바닥이 1,200원이고 1,5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반전에 좀 성공을 한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반전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따지고 보면은 한번 상승을 해주고요. 이 고점을 넘어서는 데는 오랜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이제 돌파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되는데 슈팅이 되기 전에 마지막 캔들이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죠. 상승 삿바형 다시 말해서
윗꼬리하고 아래 몸통이 1대1 비율인 경우는 출발의 경우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속임순봉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거래량이 이제 분출이 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보통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쪽에 웹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 플랫폼을 키운다는 정부 정책 때문에 연달아 올라갔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제 조정을 이제 보여주면은 우리가 이제 절반 정도 상한가 한 절반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미스터 블루였습니다. 일단 웹툰 콘텐츠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좀 윗꼬리 길게 그리면서 좀 밀려났다가 오늘장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상한가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매수 타이밍 노려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훈아나텍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동훈아나텍입니다. 이 종목은 참 여러 차례 언급을 또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원 정책 또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동훈아나텍을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점수는 반등에 좀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훈아나텍은 두 가지 재료가 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업은 보통 현재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센서 중에서 라이다용 인식 센서 카메라 모듈 외에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것들인데 라이다용 어떤 반도체 칩을 비상장 업체하고 같이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성장 동력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급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타액 당뇨, 현재 당 수치를 이제 검측하는 장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해당이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임상 실험을 이제 통해서 이게 이제 통과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발과 같은 어떤 밸류에이션도 되고 또 워낙 당뇨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타액 방식으로 진행이 좀 물론 이제 중증인 경우는 연속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이 타액 같은 경우는 경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3파동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7,000원짜리가 54,00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8배 이상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받았느냐 절반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27,000원이면은 현재 절반이죠. 27,000원에서 13,000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분의 1 토막은 아니지만 4분의 1 토막 거의 가까이 2단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2단으로 하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반등과 숨고르기 저점이 약간 높아지면서 기술적 반등과 또 행보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대1의 또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급락에 대한 어떤 1대1의 기간 조정에 대한 1대1이 대략적으로 형성이 거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이 분출이 되면은 3파동의 조건들을 거의 완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동훈아나텍이 가장 작년에 이제 대장주적인 6월달에 대장주적인 성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 한 3개월, 4개월, 그다음에 기간 조정 한 4개월. 1대1이 됐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동훈아나텍을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동훈아나텍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하나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하나마이크론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요. HBM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다가 요즘엔 조금 다시 한번 사그라든 분위기입니다. 예. 하루 만에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패키징, 그다음에 테스트, 전 과정을 턴키 도급을 좀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총이 굉장히 약간 무거운 1조가 넘어가면 테마적인 요소보다는 약간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약간 더디게 약간 움직여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올해부터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흐름들이 변화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탈에 이제 반영이 돼서 서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후공정 반도체 장비 현재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적인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에서는 딱 하나만 만약에 꼽은다면은 하나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모처럼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후장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최근에 전체 장기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차트의 좀 흐름이죠. 근데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은 60일선을 맞고 계속해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 보았을 때는 작년 9월 달부터 이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점이고 두 번째 쌍봉이고요.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되면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평상시 거래량보다는 오늘 많이 늘어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추세선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장주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시총이 무겁다 할지라도 약간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움직임을 원하신다 하면은 하나마이크론 오후장 공략을 충분히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만나봤습니다. 반도체가 더 고도화되고 되도록 테스트나 후공전단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아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장주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종목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메타버스 그리고 XR 디바이스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XR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단연 애플의 비전 프로가 좀 떠오르실 텐데요. 출시 전에는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좀 공개하고 나서 판매량을 집계해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애플이 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렸던 시총 1위 자리도 다시 한번 좀 탈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길래 앞으로의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루어야 할 부분들은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야만이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플의 현재 그 XR 기기 보통 M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어떤 판매 실적이 호조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누가 사느냐, 특정 소수의 마니아만 사는데 이렇게 우려를 많이 좀 하고 있지만은 이 우려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 애플의 XR 기기에 대해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구동 방식에 좀 깊이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글라스 형태처럼 고글 형태처럼 스키할 때 보면은 안경 보호 안경 형태처럼 쉬는 헤드셋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가상의 공간에 실제 현실의 공간에 이 화면을 띄워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경은 투명 좀 해서 사물을 우리가 이제 투명 안경처럼 그대로 본다고 좀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외부 사람이 접근했을 때는 눈 안쪽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투명한 안경처럼 이제 보이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고글 안경 안에 내부, 그러니까 사람 안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부착해서 이걸 겉면에 디스플레이 좀 하기 때문에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앞을 안경처럼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근데 다음 설명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우리가 그 AR, VR, 그다음에 MR, XR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먼저 접근을 하고 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VR 같은 경우는 순전하게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이 기계를 쓰면은 앞이 전혀 안 보이고 눈앞에 가상의 어떤 세계가 펼쳐지면서 모든 것을 게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VR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버추얼이라는 뜻이 리얼리티라는 뜻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AI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 세계를 안경처럼 그대로 보지만은 특정 어떤 사물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포켓몬고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AR에 좀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처럼 하는 것들이 좀 AR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MR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것을 이제 합성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이 나온 부분들은 보통 XR인데 왜 MR이라고 하느냐? 그 두 가지 걸 합성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보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가상처럼 이제 보여주고 그 위에 새로운 사물을 이제 띄워준다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해가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XR은 이것을 모두 통칭하는 어떤 그런 개념, 또 교집합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쓰게 되면은 사물을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라이다 센서, 그다음에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그다음 카메라가 6대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전체 사물을 카메라로 그대로 인식을 해서 이 안쪽에 센서로 안쪽에서 디스플레이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앞이 전혀 막혀 있어도 마치 튀어진 것처럼 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디스플레이, 가상의 디스플레이를 띄워놓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디스플레이가 보이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하면 모두 다 가상세계인데 그 가상세계 배경을 현실 세계가 똑같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로 구현이 됐다기 때문에 전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혁신적인 거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낮에는 굉장히 밝고 하기 때문에 어떤 디스플레이를 띄우더라도 제대로 띄워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간 것은 라이다용, 라이다 센서도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D 토프도 구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카메라 기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사물을 전체 라운드로 보는데 이 카메라로 이걸 전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카메라를 여러 대 현재 동원을 해서 찍어서 이걸 겹치는 부분을 이미지 스티칭이라고 해서 합성을 통해서 전체 라운드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띄게 되죠. 아이콘이나 이런 것처럼 공간 컴퓨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터치를 하게 되면은 손으로 이렇게 동작으로만 이렇게 해도 이게 터치가 됩니다. 손에는 무슨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터치가 이게 되느냐? 제가 얘기했죠.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이게 아래로 보는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때문에 손동작도 다 봅니다. 그래서 손동작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인공지능으로 이제 캐치를 하게 되고, 뭐 손가락 까딱 하나만 가지고도 이 디스플레이가 다 바뀌거나 또 말을 하거나 또 홍채 트래킹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완벽하게 구현을 좀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글로벌 XR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VR이라든가 AR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는데, 애플은 이걸 모두 집대성해서 하나로 완벽하게 AR처럼 또는 VR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장점을 합성을 했기 때문에 센세이셔널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완벽한 디스플레이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홈 시어터를 왜 보냐면은 가정에서 극장처럼 완벽하게 봐야 되는데, 이 안경만 쓰면은 완벽한 홈 시어터의 구현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XR 기기가 이제 3파전으로 진행이 되는 양상인데, 기존에 꾸준하게 출시를 해왔던 VR 기기였던 오큘러스로 여러 가지 게임 시장의 가상 공간으로 게임 시장을 계속해서 석권해왔던 메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애플에서 나왔던 비전 프로가 있죠. 하나의 대중화의 원론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맞서서 삼성은 조만간 출시를 앞당길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합세를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보셔야 되는데, 그런 업체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메타 부분들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3파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가상 공간, 호라이즌 월드라는 가상 공간에만 치우치는 부분들, 여기서 모든 작업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완벽하게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의 어떤 XR 기기의 어떤 주도권을 약간 빼앗기는 부분이 없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을 개척했지만은 애플에 이제 빼앗기는 부분. 왜 VR로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메타버스로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메타는 약간 이제 패스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AI 스마트폰 동맹이 지금 삼성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퀄컴이 완벽하게 3자 동맹을 해서 이번에 만들었죠. 특히 서클 투 서치라는 개념, 현재 부분들을 보면은 이 구글하고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물만 동그라미 치워주면은 자동 검색이 되는 거죠. 애플은 그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AI 스마트폰 동맹에 이어서 새롭게 XR 기기에 대한 3사 동맹, 퀄컴, 삼성, 구글이 이번에도 XR 기기에 참여를 좀 하고 애플하고 맞붙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XR 기기가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제일의 강력한 도구는 어떻게 보면은 고성명 어떤 디스플레이 기능이 혁신적으로 앞서 실제 상용화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의 기술이 성숙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어떤 사물처럼 현실 세계처럼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걸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짜집기 어떤 편집 영상을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편집해서 완벽하게 전체 화면을 구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똑같이 이제 가상 세계로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CS 2024에서 OLED 투명 OLED가 다시 한번 기술이 현재 독보적으로 나와주면서 OLED 시장, XR 기기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주 쪽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덕분에 이 관련한 시장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XR 기기를 또 이용을 하려면 이 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메라나 이미지 센서가 더욱더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퀄컴과 구글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애플의 대항마로 나선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선점을 누가 좀 하게 될지 이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고요.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 STX는 33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 텔레필드는 394%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 네오셈은 106% 수익률 달성했고요. 엔캠은 118%, 이스트소프트는 149%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51%, 픽셀플러스는 11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7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가온칩스 33,45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18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던 종목 하나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가온칩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텐데요. 드디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칩스가 들어간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자주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량용 반도체
특화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가온칩스다 이야기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가온칩스,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넥스칩 이 4인방 중에 대장주 성격이라고 자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노란톡에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제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100%가 도달이 좀 됐습니다. 100% 도달이 되는 부분들이 하루가 멀다고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노란톡 오셔가지고 이런 어떤 선도주의 움직임들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11월 달에도 한번 7월 달에도 이야기했고요. 11월, 11월에도 한번 두 번 언급을 했는데 최초에 언급을 했던 그 시점부터 보면은 거의 한 100%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번 크게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을 좀 해주려다가 장이 안 좋아서 약간 온바닥까지 다시 한번 밀렸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11월 달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조정을 보이고 직전 고점 돌파하고 안착을 보이고 최근에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가온칩스.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후발 자율주행 칩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2의 가온칩스 원하신다 하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칩스 들어간 종목들을 잘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후발 주자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혜주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3위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네, 3위 동메달은 나무가 꼽아주셨습니다. VR이나 XR 기기가 좀 실현이 되려면 카메라나 이미지 센서 부분도 앞으로 좀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나무가가 이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또 동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자 XR 기기의 가장 핵심은 알다시피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도 여러 개 달려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중에서 3D 센싱 다시 말해서 입체적으로 이식하는 수 있는 센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3D 센싱의 카메라 그 부분에 이제 대중화가 되는데 이 회사에서 카메라 3D 센싱에 특화된 카메라 모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5G가 발전하면서 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화면 보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능이 더해야 되죠.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R, VR,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 쪽,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쪽으로 다양하게 3D 센싱 기술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가 최고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나무가가 3D 센싱의 카메라 타입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 현재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다음에 현재 스트럭처드 라이트, 그다음에 스테레오 어떤 방식의 세 가지 어떤 3D 센싱 기술인데 이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이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D 토프라는 것은 두 개의 어떤 그 카메라를 두고서 어떻게 보면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또 제품을 좀 개발을 좀 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어떤 이 메타버스 쪽, 최근 로봇 청소기 쪽, 전장력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또 수혜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0,000원짜리가 이제 16,000원 정도 가면은 60%입니다. 61.8%가 되면은 약 걸리는 자리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걸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거의 한 2단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걸리는 부분인데 크게 걸리지 않고 직전 어떤 고점에 층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이면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보이거나 또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은메달 종목은 나무가였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3D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어느 타이밍에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라온피플이 되겠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라온피플입니다. 마침 어제 방송에서 오후장의 인기주 종목으로 좀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어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파트너사인 TDG 인수에 좀 조기에 완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은메달로 집중해 주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의 장비, 현재 이 부분에 어떤 모듈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검사 장비 쪽에 거의 이제 특화된 것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온피플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왼쪽 화면을 보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되고 나서는 예전에는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신 비전으로 인공지능으로 단련된 외관만 가지고 하자 불량을 잡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좀 되고 있고 또 가장 반도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런 어떤 부분 영상 처리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외관 검사가 다양한 쪽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카메라 모듈하고 관련된 부분 물론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좀 현재 빼겠지만은 제조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의 장비를 적용하는 어떤 모듈 검사 또는 현재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자동차 외관 검사도 시장에 좀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현재 메디칼 쪽으로 자회사 라온메디의 메디칼 기술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교통관제 시스템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라온피플이 한번 크게 오르진 않았고요. 상승하다가 계속해서 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거래량들이 한번 터졌다가 밀려줬다가 이번에 또 상승했다가 약간 밀려줬는데 이번은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어떤 조정 보이고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라온피플이 XR 기기의 어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으로 은메달이 되겠습니다. 네, 라온피플 은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는 AI 관련 모멘텀으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메디컬 쪽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매력도는 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우선 종목명에 대한 힌트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라온피플이 좀 전에 있는데 네. 라온피플하고 좀 약간 비슷한 어떤 이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메달 종목이었던 라온피플과 좀 비슷한 종목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금메달 종목은 어떤 부분 때문에 주목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 기기, XR 기기의 모든 어떤 출발 자체는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생명이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면은 OLED 쪽, 그다음에
LED 쪽에 흐름들이 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업체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마이크로 현재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마이크로 칩, 현재 디스플레이 칩을 전문으로 외주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해당이 되고 또한 AR, VR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의 헤드업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홀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여기에 쪽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R 쪽에서는 이 업체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AR 쪽은 투명한 안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경테 옆에서 현재 렌즈로 투명 렌즈로 발사가 돼서 실제 사물을 보는 것처럼 사물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여기서 빔 프로젝트처럼 쏘아주는 마이크로 LED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빔 쏘아준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곡면이 있는 안경 속에 쏴줘야 하기 때문에 광학에 대한 왜곡 또 착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어지럼증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래 사용할 수 없는데 라운텍은 이러한 솔루션 자체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이런 솔루션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스마트폰 기기하고 XR 기기하고 OLED 차이를 보면은 1인치당 이제 현재 500픽셀 그다음에 5000픽셀 10배 했던 차이가 있죠. 그만큼 고선명을 빔 프로젝트로 쌓아주거나 아니면 가상 공간에 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를 이 업체에서는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지금 여기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중에서 엘코스라고 해서 실리콘 위에 액정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빔 프로젝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제 반사시켜서 하는 디스플레이의 기능들인데 요거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업체가 세계 최초 그다음에 가장 작은 사이즈로의 픽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타 업체 대비 2배의 어떤 픽셀, 그다음에 해상도는 4배 증가, 전력 소비는 4배 감소라는 획기적인 현재 PXQ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 것들하고 그 제휴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AR 기술, VR 말고 XR 말고 AR 또 시장도 많이 커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또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코스 외에도 마이크로 LED 엘도스라고 하죠. 시스템 온 위에 LED 쪽,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 현재 올레도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칩도 칩 위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기술의 수직 계열도 완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최대의 어떤 수혜주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오늘 장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픽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은메달 종목이었던 라온피플과 좀 비슷한 종목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힌트도 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메타버스와 XR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된 모습인데요. 특히 눈의 역할을 해줄 카메라나 이미지 센서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웹툰, 게임,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상한가에 묶인 만큼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